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찾아오는 정말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그 목표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 책에서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대략 16년 동안 제 스스로 잠재의식을 통한 마인드셋을 해오면서 정말 명징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16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한 번은, 어쩌면 많이, 심지어 매일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대해 저는 우선 정말 확실히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끝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끝이 있는 그 시간의 끝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버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 정신승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커리큘럼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그 과목 커리큘럼에 중간에 그렇게 심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 커리큘럼이 유독 그렇게 어렵고 빡센 이유는 그 과목을 온전히 다 마쳤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상이 그저 그런 과목들은 커리큘럼도 쉬워요. 중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 스스로 퇴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만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진짜. 매일매일을 100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0인 나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딱 한 번, 처음 딱 한 번이 전부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의 목표는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직접 적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감사하기 등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나는 시기, 금액,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일단 시기를 특정한단 말이죠. 2025년, 2030년 각자 전부 다 다른 여러분만의 특정된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목표들을 제 스스로 시기를 특정해서 끌어당김을 했었는데요. 훨씬 빨리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정말 신기하게 거의 하루 정도 차이로 딱 맞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제가 특정했던 시기보다 늦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언제나 이루어졌다, 눈앞의 현실로 일어났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인 오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화면에 지도를 띄워놓고 손가락으로 원하는 곳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정확히 그곳을 찍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실제로 두 손가락으로 그 지도를 확대하면 생각보다 꽤 큰 오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지도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원하는 그 지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꽤 많이 떨어진 곳을 찍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찍은 그 시간의 좌표는 핵심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만 명확하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시기는 시간의 좌표상 발생하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저 별것도 아닌 오차일 뿐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제가 직접 그린 그림들로 직접 낱낱이 분해한 영상 2편을 보실 텐데요. 평소 영상보다 길이가 조금 길지만 이번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시고 나면 보기 전에 여러분께 없었던 어떤 생각이 생겨났을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여러분께 새롭게 생겨난 그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하기까지, 하나의 성공을 해내기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사실은 이렇게 별로입니다. 굉장히 별로죠. 이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언젠가 구독자님 중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진짜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진짜 너무 현타 오고 현실 도피하고 싶은 하루네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요. 거래처한테 농락당하고 스스로의 약함과 힘없음에 마음이 힘드네요 라고요. 이 마음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살면서 정말 한 번은, 어쩌면 많이, 심지어 매일 진짜 힘들 때는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대해 우선 정말 확실히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끝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끝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35살이고 직장에서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5세에도 여전히 직장에서 똑같이 힘든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볼게요.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시험 결과가 합격이든 결국 불합격으로 마무리되었든 간에 10년 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 결국 나이 들어서 평생 어렵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의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제 구독자님들 듣기 좋으시라고 그냥 화이팅, you can do it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낙천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5년, 10년, 20년, 30년 인생의 거의 대부분, 사실상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지내는 분들은 정작 스스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게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은데 편하게 느끼고 이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테면 나는 원래 팔자에 재물이 없어. 부자는 타고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야. 워낙에 불경기라 다들 어렵지 뭐.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야. 돈 거리지 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부자들이 왜 자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모두가 무조건 한 명도 예외 없이 100%다 이렇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그 생각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이 상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과도 맞닿아 있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 자체를 딱히 하지 않는지,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끝이 있는 그 시간의 끝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둔다면 거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끝입니다. 가장 빠른 출구 전략이죠. 다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텀으로 그 힘든 시기가 여러분을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다시 한번 중간에서 그만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시기는 또 찾아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시기가 자연스럽게 지날 때까지 버티신다면 말 그대로 그 시기가 끝날 때가 끝입니다.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나타났을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악물고 힘들게 버텼지만 그에 상응하는 것들이 따라올 거예요. 어렵게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렇게 버티면 결국 좋은 상황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줬다는 점은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으셨겠죠. 자연스럽게 건강도 상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텨내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소모되었을 거예요. 만약 건강을 잃었다면 회복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받아든다 한들 여러분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버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이 좀 심하게 빡세서 그렇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요.
이건 그냥 정신승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커리큘럼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그 과목 커리큘럼에 중간에 그렇게 심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 커리큘럼이 유독 그렇게 어렵고 빡센 이유는 그 과목을 온전히 다 마쳤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상이 그저 그런 과목들은 커리큘럼도 쉬워요. 중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지금 마주친 그 힘든 일이 명백하게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다면 사실 클리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표는 다른 것인데 지금 겪는 문제는 일단 돈을 벌기 위해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딱히 보상이 그렇게 클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클 겁니다. 정말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강도의 어려움이 한 번만 찾아오진 않거든요. 수차례 찾아올 겁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런 거고 나는 지금 순조롭게 성공하고 있는 중이고 이 성공 코스를 지나가면 나는 한 단계 또 성공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한번 각인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한번 깔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비슷한 난이도의 어려움인데 지금보다 여러분은 무조건 덜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봤으니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은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레벨업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여러분의 레벨은 3인데 그 문제의 레벨은 6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보다 2배나 큰 문제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레벨 3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의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은 그 전보다 조금 덜 힘들게, 조금 더 빠르게 그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여러분은 레벨 7이 되고 8이 되면 이제 레벨 6짜리 문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성공들을 마치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지듯이 해치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종국에는 경이로운 성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도달하고 싶은 그곳에 가기 위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일을 더 빨리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보상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해야만 하는 것을 얼마나 길지 않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30대라는 10년이라는 저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알게 된 것인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었다는 걸 지나고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서 내 스스로를 레벨업 시킬 수 있게 해줬던 건 신기하게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이에 전부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이런 생각들, 특히 원래 그렇다, 그 과정이 좀 심하게 빡세서 그렇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림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의 진심을 담아 2시간 동안 아이패드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래서 알 수 있었고 그걸 통해 저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무형의 그림을 저 역시 처음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저 역시 제 머릿속에 그동안 무형으로만 존재했던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두 손에 움켜쥐기까지의 여정은 1번 그림과 같지 않아요. 1번과 같은 선형적인 모양이라면 지금보다 성공하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조금씩 계속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지칠 리도 없고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저렇게 이상적으로 목표에 다가갈 수만 있다면 추진력을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1번 그래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특히 투자의 영역에서는요, 저렇게 이상적으로 혹은 너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건 제가 두 손이 정말 덜덜 떨릴 정도의 충격으로 직접 경험을 했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좋은 걸 왜 주변에서 권할까요? 그렇게 좋은 것들은 누가 권유하고 추천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정말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다 선점해 버립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면 쉽죠. 경쟁률이 적게는 수십 대 1에서 많게는 수백 대 1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가 청약, 토지 청약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특히나 투자를 할 때 답답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단기간에 크게 불리고 싶은 마음은 사람인 이상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도 가요. 그런데 그런 건 거의 사기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그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뤄가는 여정은 2번 그림도 아닙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복리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래프로는 자주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복리로 이자가 쌓여가는 2번과 같은 모양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길은 3번과 같아요. 대략 계단 모양과 비슷합니다. 계단 모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한 단계, 소위 레벨업을 하기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평지인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잘 모르는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저 모양도 실제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그 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한 단계의 레벨업,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을 위한 그 길이 꽤 깁니다. 저 길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요. 한 달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시는 건 그 길고 긴 길 끝에 한 단계 레벨업이 말이 한 단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도 이 그림으로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도 여전히 제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멀리서 볼 때 평평한 평지 같았던 저 길이 실제로는 이렇죠. 실제로 이렇다는 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되실 거예요. 한 단계 레벨업 하기까지, 하나의 성공을 해내기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사실은 이렇게 별로입니다. 굉장히 별로죠. 이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든 겁니다. 그렇게 힘든 게 정말 어느 정도일지 마지막으로 다시 확대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래 그렇다는 의미가 여기 이 그림 속에 있어요. 원래 저러니까 사람인 이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무조건. 저기에서 저렇게 고꾸라지고 상처나고 스스로 너무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저기에서 보통 자체적으로 종료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저기에서 기어코 계속해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막상 저기에서 셀프 종료하지 않고 계속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종료 버튼을 누르고 퇴장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확 줄어들어 있어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해서 막 수십 수백억을 벌고 돈방석에 앉고, 저는 그런 걸 성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원하는 것을 이룸,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는 저런 거지 같고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지 오늘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 스스로 퇴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만두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레벨업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한 번, 처음 딱 한 번이 전부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다시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움츠러들지 않아요.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거는 진짜 못해가 아니라 이거 원래 이래.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버티지 마십시오. 대신에 원래 이런 거고 당연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순조롭게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막상 이루어진 2025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기뻐하지만 2024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의기소침해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 그 중에서도 시기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딱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라서 평소 제 영상들보다 길이가 조금 짧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직접 적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감사하기 등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나는, 시기, 금액,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동안 10년 넘게 제 스스로 이걸 해오면서 명확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이 부분을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25년까지 혹은 올해인 2023년 12월까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확언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제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인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이루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어렸을 적 소풍 가기 전날 설레어서 잠을 설치던 그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런지 말 그대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지 여부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구독자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나는 몇 년까지 몇 억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라는 확언을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하고 100일씩 100번간 쓰는 것도 매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설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목표보다 오히려 본인의 커리어에서 어떤 것을 달성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얼핏 대충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도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후자 쪽인 커리어에 관련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무의,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끌어당김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만 열심히 한다고 당연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더 크면 클수록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보고 사연을 받아보면서 신기하게도 정말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행동의 영역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23년 12월까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한 후 그걸 위해 손으로도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 나아가던 중에 바로 한두 달 만에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했던 그 시기에 거의 임박해서 이루어졌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스스로 정한 그 시기에 정말 정확히 딱 맞게 이루어져서 소름 끼칠 정도로 신기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스스로 정한 그 시기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목표들을 제 스스로 시기를 특정해서 끌어당김을 했었는데요. 훨씬 빨리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정말 신기하게 거의 하루 정도 차이로 딱 맞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제가 특정했던 시기보다 늦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언제나 이루어졌다, 눈앞에 현실로 일어났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인 오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스스로 항상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지난 인수분해 시리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간을 3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간에 시간까지 추가된, 그러니까 시공간으로 구성된 4차원의 한 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적 위치처럼 일종의 좌표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특정하는 시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딱 찍은 거죠. 굉장히 러프하게 그냥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좌표를 이제 정밀하게 확대해 보면 여러분의 손가락은 2023년 12월이라는 좌표를 정확히 찍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 좌표는 2023년 3월일 수도 있고 2024년 12월일 수도 있는 거죠.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화면에 지도를 띄워놓고 손가락으로 원하는 곳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확히 그곳을 찍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실제로 두 손가락으로 그 지도를 확대하면 생각보다 꽤 큰 오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지도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원하는 그 지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꽤 많이 떨어진 곳을 찍었던 거예요. 여러분께 저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제주도까지 전부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시간의 좌표를 2024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2024년이라는 정확한 좌표는 석천호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시기인 거죠. 2024년에는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천호수는 한강 아래에 있고 서울 전체로 보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2024년을 찍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대충 그냥 서울 아무 곳이나 찍은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했고 나름 정확히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확대해 보니 성수동을 찍었네요. 2024년의 좌표인 석촌호수와는 6km 정도 떨어진 위치를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이 성수동이라는 시간의 좌표는 2023년일 수도 있고 2025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죠. 원하는 것을 100일씩 100번씩 써가던 와중에 엄청나게 금방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이루어졌다는 사연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때에는 나는 2024년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2023년에 이루어졌네. 뭐야 이거 효과 없잖아. 하나도 안 맞네. 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2025년에 이루어지면 막상 이루어진 2025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기뻐하지만 2024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의기소침해하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소용이 없었다라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2023년이든 2025년이든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6km 떨어져 있었죠. 천천히 걸어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한다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정말 많이 떨어진 어떤 곳을 찍었다고 해도 어차피 서울 안에 있는 곳을 찍으셨을 거예요. 석촌호수라는 시간의 좌표를 찍으려는 여러분이 부산이나 제주도를 찍을 리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목표는 2024년이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의 좌표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석천호수라는 좌표는 서울에 있고 송파구에 있으며 송파구는 한강 아래에 있고 서울에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친 위치에 있다라는 정보 말이죠.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6km 오차 범위 정도로 찍을 수 있을까요? 그냥 호기롭게 무조건 그냥 2024년에 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의 그 목표가 명확한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2024년에 이루어진다고 당연하게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지도로 찾았으니까 네이버 본사를 마지막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의 좌표가 네이버 본사라고 해볼게요. 네이버 본사는 분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정보가 없다면 여러분은 제주도까지 전부 보이는 이 지도에서 어디를 찍어야 할까요? 다행히 여러분이 분당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해도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가 경기 남부인지 서부인지 북부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그땐 또 어디를 찍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막막한 그 기분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오차는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2024년이 아니라 어쩌면 20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삶의 목표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명확하신가요? 여러분이 찍은 그 시간의 좌표는 핵심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만 명확하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시기는 시간의 좌표상 발생하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작은 오차일 뿐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